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해관계자 관점의 CSR과 더블 버텀라인이라는 주제를 갖고서 발제를 하게 된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오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은 사실 좀 특이하게도 SK라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만든 사회적 가치만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원입니다. 아마 전 세계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는 민간 기업은 저희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물론 연구는 많이 하시지만 연구원을 만들어서 연구하는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CSR 업계라든지 제약업계에서 종사해온 사람이 아니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고충들이나 궁금한 점들을 100%를 오늘 해소해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SK에서 고민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그 과제를 갖고서 2018년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함께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사회적 가치, 이해관계자, CSR, 굉장히 우리 주변에 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기업 관점에서 CSR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사실 많이 좀 고생들을 하셨죠. 왜냐면 CSR 부서라는 곳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에서 부침이 있을 때마다 또 많이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많이 벌리기도 하다가 또 기업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많이 축소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메인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서름을 조금씩은 느끼셨을 거예요. CSR 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세상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2019년도에 어떤 신문이죠?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의 일면 기사가 이렇게 대문짝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무슨 광고는 아니고요. 자본주의가 다시 리셋해야 될 때다. 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동안에 이제 영국에서 벌어지는 또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다 보면 이 양극화 현상이라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미 밝히고 있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불로소득 자본주의, 렌티어 캐피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아마 민주주의적인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 차원에서 언론 차원에서 이런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비단 영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이 사진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흐릿하게 나오는데요. 잘 보면 중국어로 돼 있죠. 뭐라고 써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9차 공산당 대회 때 나온, 제가 거기 간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데서 그 화면을 찍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인데요. 전통적으로 공산주의의 모순이라고 하면 옛날에 칼 막스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노동과 자본의 대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산 계급과 그다음에 지배 계급인 자본 계급과의 어떤 계급적 갈등이 좀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 와가지고는 공산주의를 대표하고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인 중국에서조차 그런 모순이 아니라 새로운 모순으로 바뀌었다. 진화됐다고 얘기하죠. 뭐냐면 불충분하고 불균형적인 발전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 여긴 인민들이라고 하죠. 인민들의 지속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을 추구할 것이냐. 이거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지속가능 성장, 그 다음에 불균형을 개선하는 일,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자본주의라고 표방하는 사회나 사회주의라고 표방하는 사회나 이제는 차이가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 자본주의라고 알려진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통화주의 학자, 그다음에 신보존파 학자죠. 그 전에 이제 케인즈의 어떤 정부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신고종파가 등장했습니다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비즈니스의 사회 책임은 다른 게 아니라 돈 버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돈 번 줄 알고 다른 걸 하면
CSR이나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업의 자원이 왜곡되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에 있는 전체적인 그 생산 자본들이 골고루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고 비효율을 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전체 파이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근본적인 요거를 이제 프리드만 독트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윤극대화나 그 주주의 자본 극대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말하는 속담도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그래서 돈을 냉정하게 벌어서 그래서 혹시 남는다면 그거 갖고 불우이웃을 돕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1970년대 이후니까 수십 년간의 어떤 CSR의 가장 중요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의 CEO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 작은 회사들 CEO가 아닙니다. 이제 IBM의 CEO죠. 8년 동안 CEO 하시다가 이제 올해 그만두셨습니다. 지니 로메티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가 바로 기업들에게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면허는 우리 기업들 운영하면서 면허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냥 그 정부에다가 신고하고 그 등록하고 그리고 세금 내고 운영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특별한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나 모든 영업은 라이센스를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암묵적으로. 그리고 사회가 당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이 바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갑질 또는 뭐 비윤리적인 기업들이 왜 사회에 있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 나서서 인터넷 댓글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 구속시켜야 된다 또는 저 기업은 망해야 된다 이런 걸 왜 외칠까요?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질이 기업에 있는 구성원들과 기업에 있는 자본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은 사회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건 사회주의자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IBM CEO, 8년 동안 하셨던 CEO가 얘기하셨고요. 좀 제약업계에 계신 분들, 친숙하신 분들이죠. 또 다 아실 겁니다. 존슨앤존슨의 알렉스 골스키, 이분은 심지어 자본주의, 아까 얘기했죠. 좋은 자본주의가 사회를 어떻게 잘 서빙하느냐, 이거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지금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는 아마 존슨앤존슨이 제일 먼저 발표하고 1월 달부터 아마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걸 약속하면서 미국의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을 때부터 백신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제가 제약업계에 계시니까 잘 모르면 나중에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듯이 기업가들이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어떻게 보면은 프리드만 독트린과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경영 전략의 아버지인 마이클 포터 여러분 잘 아시죠? 5 Forces로 우리 이제 기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는 경영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 가치 창출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CSR이라는 남는 돈을 갖고서 자선을 베푼다는 컨셉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주주 외에 바깥에 있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바로 2011년도에 이러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Creating Shared Value라는 걸 이렇게 냈었어요. 물론 논란은 많습니다. 이것이 실존하는 것이냐, 일부 기업에 국한된 것이냐. 물론 사례로서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파타고니아가 있죠. 파타고니아는 이번 슈나르는 분이 1973년부터 등산 장비를 제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했죠. 어떤 옷을 만들었느냐면 바로 이런 옷이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무조건 내 걸 빨리 사고 빨리 소비해 주세요. 하도 이제 요즘 패션업계가 빠른 소비를 하다 보니까 SPA라고 해서 이제 일주일 단위로 옷 패션이 바뀌죠. 그래야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분은 2011년도에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 한 번 사서 계속 입으세요. 다시 말해서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비즈니스를 합니다라는 명확한 어떻게 보면 주주와
기업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목표를 갖고서 이제 기업을 하는 기업들이 등장했고 이 기업이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달에 그 미국에 이제 그 BRT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경련이 지금 거의 없어졌죠. 하지만 이제 미국의 전경련이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주요 기업, 이제 월마트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쉐어홀더 프라이머시, 그 프리드만이 얘기한 것처럼 쉐어홀더 중심에서 이제 모든 스테이크홀더로 바뀌었다. 50년 만에 이제 지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장을 보면 커스터머, 인플로이, 서플라이어, 커뮤니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쉐어홀더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돈으로 회계적으로 주가로 이 기업이 그것만을 목표로 일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목표를 두고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입니다. 이게 코로나 하기 전에 세계적으로 있었던 마지막 행사고요. 제가 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이 스위스에서 한번 좀 지나가듯이 봤었는데 입국하면서부터 이제 세상이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2020년도에 올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는데 이것도 이제 공교롭게도 아까 이본 슈나르께서 그 파타고니아를 만들었던 197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보스 매니페스토는 윤리적인 경영을 하자, 윤리적인 기업가들의 모임 이렇게 해서 이제 다보스라는 곳에서 시작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하게 모든 목표 자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의 어떤 유니버셜한 목적, 이 부분이 뭐냐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것이 이제 2020년대의 얘기였고 거기에 등장한 주제어가 바로 스테이크홀더였습니다. 이해관계자였습니다. 그래서 요 다보스 포럼을 만드신 분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요 분이신데요. 이분이 자본주의 단계를 3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쉐어홀더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번영을 이끌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테이트 캐피탈리즘,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자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자본주의가 바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 표현들이 이제 등장했고, 환경에서 유명한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죠. 그레타 툰베리의 심텀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됐고요. 여기에도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형상으로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메르켈 총리가 경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우리 이제 우리나라도 그 뭐죠? 재난소득이죠. 재난소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양책들이 그냥 일어날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를 막는데 중점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 상태를 돌리자가 아닙니다. 이제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때는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책이 그냥 있는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기후 변화를 막는 경기 부양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나타나는 얘기들이고요. 이런 얘기들이 바로 앞으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나오죠. 코로나도 회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도 막아야 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우리 인류가 이제는 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게 이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내야 되는 숙제가 같이 주어졌습니다. 단순한 잉여 자산이나 잉여 자금으로 자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기업의 목표로 내재해야 되는 시기에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셜 벤처라고 할 수 있는 블루스웨이터라고 이제 유명한 임팩트 펀드의 어떤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아큐만 펀드를 만든 분입니다. 제클린 노보그라치라는 분이 이런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들을 이제 양성을 했고요. 사회적 가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적 가치란 말이 그렇게 정의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셨을 분 계시겠지만 네이버를 검색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평균적인 생산 조건에서 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 시간에 따라 규정되는 상품의 가치.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게 이제 북한 경제 용어 사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왜 이것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문을 가보면 서비스나 상품의 사회에 대한 상대적 가치.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 같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얘기들하고 좀 다르죠. 구글 가면은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Quantification of the relative importance people place on the change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학술 용어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찾아봤더니 저희 연구원에서 역시 모르겠어요. 이 소셜 밸류 UK라는 이제 영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조직의 행위가 다른 집단의 가치를 어떻게 창조하거나 파괴하는 데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면서 정의를 했습니다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일원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 아직도 계류돼 있죠. 이제 이번이 20대 국회죠. 이 국회에 이제 다시 올라와 있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쭉 열거를 하자. 그래서 가부터 파까지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그 밖에 공동체 이익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 이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아닌 건 뭐냐? 이렇게 이제 이런 논쟁들이 이제 법학자들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거주의를 하더라도 뭔가 좀 목마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비슷한 용어인 소셜 임팩트를 또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최근에 소셜 임팩트 이렇게 나오지만 intended 돼 있건 unintended, 그러니까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 외부 효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어떤 사회의 인터벤션, 뭔가 관여가 되고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임팩트라고 칭하고 가치를 좀 줘보자 이렇게 이제 그 점점 폭넓게 정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놓고서 뭔지를 알아야 추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SK라는 기업의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이제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란 이거는 뭐 학문적인 정의라기보다는 기업이 실천적으로 임시적으로 좀 정의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 활동이 그러니까 비경영 활동이 아닌 거죠. 경영 활동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그러니까 사회 문제와 결합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사회 성과의 총합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분해해 보면 경영 활동이라는 거,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건 아니면 만들어낸 제품이건 기업이 위치한 커뮤니티에 있건 어쨌든 그러한 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기업의 활동들이 사회 문제라는 걸 이제 디파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업 구성원 또는 사회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공감하는 그러한 이슈들을 관련돼서 무언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 영향들을 찾아서 모은 것 이것을 사회적 가치라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이걸 한번 측정을 해보고 평가를 해봐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저희 이제 SK에서는 해왔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가치 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성과를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좀 논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려움들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무엇이 바람직한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바람직한가, 정의, 공정, 평등, 관용 이런 규범적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주로 이제 사회학과에 계신 교수님들, 정치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디파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입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경제학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생산으로서의 사회적 가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시장 실패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이 기능이 실패가 된 것을 기업들이 뭔가 채워주면 되지 않겠냐. 그동안은 정부나 공공부문이 그런 부분들을 채워줬는데 기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말 같은데 이 두 가지 말들을 좀 합쳐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희의 하나의 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활동의 결과물로서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과 관련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다 모아보자. 그래서 사회 문제와 외부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 아까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로 보고서 여기에 영향을 준 성과들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규범적인 문제들은 뭐냐?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아이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유아교육이 가장 큰 사회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보낸 장성한 아이를 보낸 또 부모님들은 이거 빨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남북관계 긴장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죠. 또 제약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약업계야말로 인류의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가 아니겠느냐. 모든 거를 얻고 나서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저마다 다 사회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세계적으로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아진 것이 이제 유엔에서 만든 SDG라고 요 17개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국정 과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아까 열거돼 있는 것들이 있고 헌법 기본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명문화된 것들을 찾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하는 사회 문제입니다. 그것도 이제 뭐 언론에 나타난 것들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제화된 것들과 글로벌하게 논의돼서 합의된 것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측정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더블 버텀 라인이라는 개념을 좀 들겠습니다. 아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이 두 가지를 추구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고 이제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라는 것이 마지막에 재무제표에 표시되면 남는 것이 하나 바텀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이제 재무하는 사람들을 회계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바텀라인을 이제 당기순이익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바텀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도 기업이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쭉 합계하다 보면 마지막에 순수하게 남는 당기순이익과 같은 네팅한 개념의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겠죠. 그것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더블 바텀 라인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1990년대에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존 엘킹턴이라는 사회경제학자 이분이 이렇게 기업의 이제 추구에 대한 이해관계자 세 축이 바로 경제적인 이해관계자. 아까 이제 프리드만 얘기한 것처럼 번영을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해관계자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이해관계자들, 이 세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동시 만족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숙명이다라고 해서 트리플 바텀 라인인데 이제 세 가지나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저희가 좀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요 소셜과 인바이러먼탈을 합쳐서 그냥 하나의 소셜 밸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셜 밸류와 이코노믹 밸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더블 버텀 라인이라고 표시했고요. 그럼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축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이 그림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더블 버텀 라인이라고 했는데요. 먼저는 둘 다 이렇게 추구를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하면은 사실 좀 표현은 좀 안 좋습니다만 좀 모자란 기업들인 거죠. 왜냐면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잘 내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다 다른 기업들보다 못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도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조금 그런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향해야 될 바는 아니죠. 좀 좋은 회사들은 뭐냐면 경제적 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 좀 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CSR 기업들, 우리 기부금 비율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그 규모의 비율들을 따져보면 사실 10%를 중심으로 훨씬 더 넘는 기업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10% 내외에서 어떤 사회적인 가치 활동이나 CSR 활동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많이 하는 잘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그 정도에 쓰는 이유는 결국에는 주가를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가 됩니다. 레퓨테이션을 얻기 위해서 또는 고객들한테 마케팅하는 일종의 마케팅 비용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잘 CSR을 하시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내고 경제적 가치 못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들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의의 그런 좋은 기업들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문제는 뭐겠습니까? 경제적 가치를 다른 경쟁자보다 많이 못 내기 때문에 무려 좀 망할 수가 있죠. 돈도 많이 못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위기 때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극복하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소셜 밸류와 이코노믹 밸류를 매우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 앞으로 기업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금 SK의 경영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밑으로 가면 뭘까요? 이 악덕 기업들 있죠.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은 혹시 그 기업들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실까봐 이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제 불법으로 따지면 이제 마약업, 도박업, 또 뭐 무슨 매매업 이런데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쪽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자선 단체들이 다 있죠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돈을 못 벌어서 어떻게 보면 돈을 기업들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디서 이제 이렇게 추구를 할 것이냐라는 방향 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SK는 이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사들이 이런 칭송을 받을 만한 스마트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왜냐하면 이코노믹 밸류는 측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측정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드러커께서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는 회계라는 것을 통해서 늘 측정이 되고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주한테도 보고가 되면서 뭐 어떻게 보면 매일 쪼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올해 얼마 벌었다. 하지만 그러나 사회적 가치, 여러분들 CSR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그 사회적 가치는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사회의 가치가 발생했다는 걸 보고되고 그걸로 인해서 목표를 쪼임받고 있고 그러진 않죠. 어떠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뭐 했냐 안 했냐 이런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 가치와는 텐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텐션으로는 못한다고 해서 이제 측정이 필요한데요. 측정을 뭐 저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측정 기관들이 측정을 시작했고, 특히 이제 2010년대 들어서는 요 GIA라는 G인이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IMP라는 게 출범하면서 사회적 가치들을 측정할 수 있는 많은 매저들을 모아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발표를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매저들을 활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측정하는 지표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SK도 이제 2015년부터 사회적 가치, 기업들을 평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대기업 계열사들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이닉스도 이렇게 평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참 어려워요. 뭐 측정하는 과정은 복잡했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영업이익을 10조 벌었구나. 그러면은 이거 갖고서 이렇게 보니까 경제적 사회성과가 7조? 어휴, 급여? 이거 뭐야? 여기에 어차피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네? 라는 비난들이 꽤 있었습니다. 트리플 바텀 라인을 보면 반드시 이것도 하나의 성과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기반의 사회적으로 환경적인 임팩트, 그 다음에 노동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어떤 생산 과정에서 이제 임직원들한테 벌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 생태계, 이제 외부에 있는 CSR 활동은 여기에 이제 포함되고요. CSR 활동이 아닌 취약계층 고용 활동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다음에 제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게 전달이 돼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 가치를 낸, 이런 것들을 잰 것이 한 6천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재봤더니 아직 비즈니스 기반의 사회 성과,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다른 회사입니다만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지속 가능 보고서의 측정을 숫자를 갖고 하고 있어요. 혹시 이거 보신 분들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걸 이렇게 측정을 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동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부족한 상태예요. SK에서 만든 DBL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숫자화시켜서 공시를 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저희랑 같이 일한 공기업인데요. 사회적으로 나타난 아웃컴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상의 인풋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풋과 아웃컴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기업들도 BASF, 독일에 있는 화학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이제 그 사회적 가치들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와 같이 유럽에서 밸류 밸런싱 얼라이언스라는 걸 맺어서 같이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해서 전 세계 기업들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만드는데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파트너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해서 좀 그 이리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SK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사회 성과부터 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저 숫자 어떻게 내야 돼? 이런 것들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것이 사회 성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임팩트를 나타낼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 들면 코로나 백신을 통해 가지고 맞은 사람이 실제로 그 코로나에 전염 감염되지 않을 확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제약업계에서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통해서 감염률, 맞은 사람의 감염률을 감소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소비자한테 주는 성과죠. 소비자가 아닌 그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확률이 떨어지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거래를 통해서 백신이라는 것을 돈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 아닌,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는 그 경제적 외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생적인 고객 성과와 경제적 외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잘 그 어떤 제품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사회적 가치와 결합되느냐가 그 연관이 되겠구나. 코로나는 당연히 전 세계 팬데믹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제약업계에서도 이제 뭐 미용, 성형에 관련된 거, 다이어트 제품, 어떤 것들이 건강 보조식품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계 상품들도 꽤 있죠. 그래서 실제 인류의 복원에 관련된 것이면은 사실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프라이빗 가치와 또 관련된 건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판단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팔 제품이니까 있다라고 해라고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기업 내부에서 건강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시고요. 아닌 것은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후생입니다. 소비자한테 돈을 많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사회적 성과로 분류된 것들은 이렇게 이제 지표를 측정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 돼서 오늘은 좀 짧은 강의라서 거기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가치를 프라이스를 매기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이제 정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온실가스에 주는 영향가지 물질들이 어떻게 측정이 돼야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하면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얼마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연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성과를 계산하게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혼자 낸 거냐, 제약업체도 여러 밸류 체인이 있죠. 마지막에 이제 판매업체로서의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제조업체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이걸 또 개발해오는 업체가 있고, 이걸 검사하거나 또는 장비를 만들어주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혼자서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이 전체를 기획한 기획자에게 몫이 돌아갑니다만, 실제로는 가치사슬 내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이 백신도 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백신 사회성과가 100이다 그러면은, 그럼 이건 마지막에 판매한 제약업체가 혼자 다 사회성과를 낸 거라고 측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 형태가 바로 사회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간단하게 들으면, 요거는 이제 그 SK텔레콤의 이제 T맵이라는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T맵이 나오기 전에는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실제로 현재의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그것들이 어떤 도로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느냐,
요걸 이제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의 티맵 내비게이션이 가장 최초로 이제 개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기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티맵에 보시면 안전운전 습관이라는 앱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깔게 되면은 여러분이 운전하시면서 운전 습관이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급발진을 한다거나 급제동을 한다거나 차선 급변경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점수가 깎여요. 그래서 조심조심 안전운전을 하게 되면 이 점수가 굉장히 뭐 100점, 90점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운전 습관 데이터를 요 앱을 사용한 사람들의 분포와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분포가 이렇게 교통사고 점수 분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맵 사용 후에 개선이 된 사람들의 만큼의 비율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사고율을 보험회사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표현이 안 됩니다만 요때 이제 2017년 기준으로 한 2% 정도가 이제 개선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기에 점수가 개선된 사람들의 2%만큼은 교통사고가 이제 그 전보다 덜 난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보험금이 나가죠. 사실 보험금이 다 피해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리 이제 눈에 보이는 돈들을 합산하면 보험금이 될 테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세이브가 되는 피해액이 세이브가 되는 형태가 돼서 이 티맵의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가입자가 많겠죠. 많다 보니까 100억이 넘게 되는 그런 금액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회사 데이터라서 제가 그냥 숫자는 실제로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큰 금액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 가치들을 SK에서는 재해서 그걸 이제 모아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기업이 자의적으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자인 조직에서 내가 이거 얼마 썼으니까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대단한 거야. 이거는 이제 기업의 인풋 관점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스테이크홀더 어카운팅 프린시플이라는 사회적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얼마를 받았느냐죠. 그래서 김장 담그는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하죠. 사회 활동으로. 그럼 거기에 이제 CEO들 많이 오고 그러면 야, 이거 비싼 행사인데 거기에 연예인도 부르면 비싼 행사가 되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김장 행사를 통한 사회에 준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김치를 드시는 독거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맛대가리 되게 없네 그냥 돈으로 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김치 포기수 곱하기 실제 팔리는 가격 이것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분들한테 주어진 성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을 잰다는 얘기고요. 아웃컴을 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간 돈을 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시죠. 하지만 그 고생의 결과로서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실제로 그 영향을 받았느냐 이거를 반드시 재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화폐화해보는 것입니다. 왜 화폐화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사회의 성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독거노인분들한테 드린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죠. 하지만 또 우리 이제 그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주는 성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온 국민의 어떤 보건 성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과 평화에 기여한 또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환경을 개선한 성과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의 단위가 다 다르죠. 온실가스 측정하는 거는 그 CO2 이퀴벌런트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얼마 했느냐인데 그거 갖고서 김치 몇 포기 만든 거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화폐 단위로 환산이 돼야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비교가 되고 평가가 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더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가치와 대비해서 아까 이제 공급 사회에 보셨듯이 돈은 이만큼 들어갔는데 실제로 사회적 가치가 그만큼 났느냐, 덜 났느냐, 훨씬 많이 났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측정이 돼야 바로 관리가 되고 기업의 전략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측정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요것들이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아까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비즈니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를 비즈니스 사회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와 별도로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하는 성과들을 사회 공헌 사회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건적 기여 성과, 이제 돈을 벌어서 그거 갖고 거시경제에 기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경제건적 기여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마이클 포터가 얘기한 CSV, 그 다음에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사실 이 비즈니스 사회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좀 포커스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측정하는 지표들을 뭐 잔뜩, 지금은 한 회사별로 한 60개 정도를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사들을 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는 이거 제대로 계산한 거 맞아, 검증 어떻게 해,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에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나씩 저희가 좀 해나가고 있고요. 측정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양한 버전들을 갖고서 이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비영리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들을 측정하는 이제 SPC,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양한 기업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의 사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적합형 사회적 가치 측정이라고 해서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재는 것이 아니라 그 미션과 비전에 관련된 것들만 재고 있고요. 기업들은 intended, unintended를 다 재서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성과들을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세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 측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 SK는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의 그 사회적 가치 전략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고, 방금 나 말씀드린 더블 버텀 라인 경영을 내부에 실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자산을 공유 인프라, 공유 자산으로 좀 활용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혼자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무언가 같이 하려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들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행복 도시락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벌써 2006년도부터니까 15년 가까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성과 인센티브라는 건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200여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측정을 해서 측정된 거에 따른 보상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요. 그리고 이제 더블 바텀 라인 경영을 통해 가지고 내부에 KPI라고 하죠. 돈을 버는 게 50% 들어간다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게 이제 이 50%입니다. 그래서 KPI 비중을 지금 현재 50%로 늘려서 2019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두 마리 토끼 조절하니까 힘들겠다. 돈도 벌어야 되고 사회적 가치도 해야 되겠고 이거 어떡하란 얘기냐라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참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뭐냐라는 거를 저희 연구원으로 와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2020년에 그래서 이제 하나 나타난 사례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의 공정이 이제 개선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하이닉스가 900여 개에서 1000개 정도 되는 공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나 그런 그 환경과 이제 항공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어떤 이제 그 환경 오염 가스들을 기체들을 갖다가 이제 냉각을 시키고 배출시키기 위해서 이제 물을 통해 가지고 용해시켜서 그동안 폐수로 배출했던 방식의 어떤 스크러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다른 형태의 혁신적인 스크러버로 바꿨더니 이거를 물로 만들지 않고 기체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재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염 없이 배출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통해 가지고 용수 배출량과 수질 오염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개발이 하이닉스 내부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하이닉스의 협력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가치들이 창출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돈도 벌리네라는 것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장비들을 메인티넌스하는 비용들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유 인프라 사례는 주유소를 이런 택배의 어떤 거점 주유소로 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상상 프로젝트는 전 국민 공모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주유소를 이렇게 활용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경쟁 주유소들과 같이 합쳐서 한 10,000개 정도 되는 주유소들이 여기에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할 수 있는 외부와 협력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바로 지금 이런 부분들, 아까 행복 도시락 SK 혼자 출발했습니다만
지금은 46개의 기업들이 멤버로 참여해서 행복 얼라이언스로 발전됐고, 이 행복 얼라이언스의 비전은 바로 대한민국의 결식 아동과 결식 청소년을 없애는 겁니다. 뭐 과거에 옛날에 이제 무상공급이냐 유상공급이냐 도시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기업들이 나서서 이런 결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한 이런 그 46개 기업들의 동참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SPC, 사회성과 인센티브에는 현재 200여 개 기업과 소셜벤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쟁률이 너무 세서 저희가 모든 기업들을 다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리워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걸 측정하고 관리한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제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늘리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개 기업 정도는 지금 하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도 좀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해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툴들이나 어떤 관리 운영 방법들은 저희가 같이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들이 법제화가 되고 있으면서 한 30여 개의 기관들이 저희 SK 방식계로 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겠다고 해서 이제 30개 기관이 협의회 멤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협의회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을 이렇게 같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의 이제 사삭이라는 중국의 이제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죠. 여기서 이제 저희를 초빙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중국의 100개 공기업들의 측정 방식을 지금 이제 새로운 사회적 가치 방식으로 측정하는 그걸 하고 있고요. 이렇게 7개 회사가 참여를 해서 같이 파일럿을 좀 진행을 이미 작년에 했고, 2단계로 이제 올해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좀 출장이 쉽지 않아서 좀 약간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까 말씀드린 BASF와 함께 보쉬 뭐 이런 도이치뱅크들과 함께 지금 밸류 밸런싱 얼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유럽 연합에서도 이 기준을 차용하는 것을 같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시아 기업으로는 지금은 이제 일본 기업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초의 부회장사로 이렇게 저희가 초빙을 받아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가치를 SK 혼자만의 전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관리,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창출로 지금 저희 SK가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은 비단 SK를 위한 연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사회적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한 연구원이 앞으로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원으로 찾으셔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국민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SK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소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회 소셜 임팩트 캐피탈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행사하고 있는 행사가 가장 큰 행사인데요. 한 10년 됐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한 첫 해에 4,600명이 지금 왔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국제 행사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소셜 밸류 커넥트, 사회적 가치로 세상이 모이는, 연대하는 그러한 어떤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